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수학의 지난번에 수업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은 8장을 좀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보여드렸는데 석유화학에 대한 전망도 같이 신문 스크랩에 한번 넣어주세요. 보자. 이게 보시면 최적화,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극대화 또는 극소화라고 되어 있어요.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돈을 엄마한테 30만 원 받았으면 이것을 아주 효용 있게 잘 극대화해서 써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소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통닭집을 한다. 그죠? 그러면 통닭집을 하는데 100만 원의 예산이 주어져 만약에 이제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냐? 극대화는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냐? 똑같은 비용이 내가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닭을 많이 튀겨서 팔 것이냐? 근데 그게 이제 극대화. 뭐 극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산 물량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냐? 그게 극소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어져 있다 그러면 비용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겠고 제품이라든지 효용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합리적 기대 가설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 이론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여러분이나 나나 본인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가능한 한 적은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고 어떤 목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죠? 그 선택 변수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극소화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효용을 극대화할 것, 용돈을 최대한으로 잘 쓸 것, 그건 극대화하는 거고, 극소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할 것이냐,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수학을 공부하고 있죠, 나하고 어떻게 하면 극소화해서 내가 잘할 것이냐. 책을 뭐 중고를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극대화한다는 것은 내가 최대한 잘해서 F를 받도록 하는 것도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극대화되는 거 학점은 F를 받고 비용은 중고책을 사거나 뭐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본다든지 또 숙제를 정성 있게 한다든지 제가 이제 학점을 줄 때는 얼마나 신문서 그래비나 연습 문제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나 이제 그런 걸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평가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답안지나 신문서 그래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좀 이슈인데 블록체인이 모든 것을 분산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25명이 지금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데 25명이 다 보고 있는 카카오톡에다가 숙제를 올리고 신문 스크립 올리게 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정성스럽게 하고 누가 대충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글씨는 못 써도 좋지만 좀 성의 있게 공부하고 그림도 그리고 최선을 다했었다 그러면 제가 학점을 잘 줄 것이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대충 했다. 막 글씨도 못 썼는데다가 더 못 썼다. 막 하기 싫어하는 모습 있죠. 그렇게 하면 좀 학점을 좀 낮게 주겠죠, 그죠? 그래서 글씨는 못 써도 좋은데 내가 알아볼 수 있고 좀 성의 있게 공부를 해달라, 그죠? 어, 내가 방송에 한번 나가려고 하면 하루 전날 한 4시간, 5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찾아봐야 돼요, 그죠? 오늘 SBS 방송에 나갔다 왔는데 보통 어제 저녁에 한 3, 4시간 정도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준 거에 영상도 보내주고 대본도 보내드리니까 이번 주에 하든 다음 주에 하든 꼭 한 번은 이걸로 숙제를 한번 해달라
신문 스크랩으로 내가 정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찍는 것은 4월 6일부터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4월 8일 날도 좋고 4월 15일 날도 좋고 요 석유 전망에 관련된 것은 한번 해 주십시오. 선택 변수는 최적화의 수단이다 돼 있어요. 그죠? 목적 함수는 최적화의 대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선택 변수로 돼 있고 이제 꼭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최적의 값을 도달하게 해주는 선택 변수의 값 x 스타를 x 값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y의 함수 fx가 y죠. y를 극대화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이 x 스타다. 한번 보시면 가로가 x축이고 세로가 y축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y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y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라는 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최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 그죠? 이건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가 뭔지 극소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최대점은 다 똑같아요. 그죠? y 스타가 다 극대점이에요. 그래서 최대점이고 x 스타, x2 스타 이것도 똑같다. 그죠? 최대점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여기서는 세 개가 나와지네요. 그죠? 최적화 문제의 해. 같은 말입니다. 최대점, 최소점, 그죠? 그 다음에 극대점이다. 그죠? 극대점이나 극소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쉽고 극대점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최대나 최소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 모형 분석의 관점에서 좁은 범위의 선택 변수의 값에 주의를 기울이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냐,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점을 포함한 극대점을 찾는 문제를 극대화라고 하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함수에 비해 함수에서 최적점은 최대점이나 최대점, 최고 효용일 때는 최대를 고르는 거고 비용 함수일 경우는 비용을 최소로 줄여야 되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점은 모든 x에 대해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은 점, 최소점은 더 작거나 같은 점 얘기예요. 그죠? 극대점, 극소점이다. 자, 보자. 극점의 공통된 성질이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보면 미분이 가능하고 첫 번째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x 스타가 정의 구역 내부점이다. 가능한 점이 x의 가능한 값이어야 되겠고 함수 y의 극점이다. 됐죠? 그래서 x 스타의 근처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의 스타나 fx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의 x 스타는 이제 성립한다. 돼 있어요. 그죠? 위에 정리는 이제 내부점 x 스타.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말로는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문서를 풀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말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극대점 또는 극소점에 모두가 적용되고 f 프라임 x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 결론적 필요 조건이다. 돼 있어요. 그죠? x 스타가 극대점인 경우 돼 있어요. 그죠? 극소점에도 비슷한 논리다.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건 증명된 겁니다. 그죠? 증명을 이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증명 문제를 내가 내지 않고 연습 문제 내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증명은 그냥 이렇게 f 결론은 뭐죠? f 프라임 x 스타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구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극소점에 대해서도 앞의 증명 과정에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것도 뭐 같은 말이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FOC, 이건 이제 영어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외워두세요. First Order Condition, 1개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1개 조건, 2개 조건이라고 하는데, 1개 조건은 뭐냐? Y를 미분했을 때 0이 내부 극점에 필요한 조건이다. 그죠? 1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값, 그걸 구하는 거죠. X 스타가 최적해라면 1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죠? 충분 조건은 아니고 1개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최적은 아니다. 그냥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값. 그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고 이거는 극대점이 되겠고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죠? 0이 나오는 값을 구한 거다. 1개 조건. y 이꼴 x의 제곱이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겠죠.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요게 미분을 하게 되면 그죠? 미분을 하게 된다. 그죠?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2x가 y 프라임은 2x죠. 2x가 0이 되는 곳은 바로 x가 0인 점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f 프라임 0을 넣으면 2x가 되니까 0이 나옵니다. 그죠? 1개 조건을 만족한다. 만약에 x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0.5 범위에서 한다. 그러면 최소점은 여전히 x가 0인 점이고 최대점은 x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죠? 이것은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A, B, C 넣었다. 좀 Y가 이제 YX의 삼성 마이너스 3X예요. 그죠? 좀 1개 조건을 구해 보려고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3끼리 약분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1이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3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다.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일 경우 그죠? 값을 구할 수 있다. x의 삼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네. 그죠? x의 삼성. 이제 요거는 x를 0을 넣었으면 0이 되겠고 y가 0이 되겠고 x를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죠? 그렇게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를 넣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x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그죠?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죠. 자, 보시면 미시 이론. 미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시. 작을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 거시는 클 거자입니다. GNP, GDP, 국가 GDP 이런 게 거시경제. 미시는 작은 눈으로 경제를 보는 거니까 기업에 대한 이윤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기업, 이윤, 급여, 그죠? 이런 게 작은 미시에서 공부하는 거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물건을 팔아서 생산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이윤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재화의 생산 및 판매량이 Q다. Q가 퀀티티예요. 수량이고 그 다음에 R이 revenue
영어로 revenue가 소득이죠. 총 판매액, 코스트, 그 비용이다. 그러니까 소득 빼기 비용을 하면 이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산량 Q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생산하고 판매의 Q의 함수,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R에 대해서 미분하고 C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러면 한계 수입, MR이라고 부르고,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버뉴, 그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같은 점에서 한다. 그죠? 이제 한번 보시면 판매액이에요. R 레버뉴가 100 곱하기 Q다. 그 한 개 팔면 100, 두 개 팔면 200, 세 개 팔면 30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C는 생산 비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산을 C는 100 플러스 10Q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100, 그죠? 여기에 있는 100은 고정되어 있죠. 항상 여기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다. 이게 고정된 비용이다. 지난번에 고정 비용은 뭐라 그랬죠? 전기료. 전기료는 이제 복도에 불 켜놔야 되죠. 방하고 공장에 불을 켜놔야 된다.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내가 통닭집을 한다. 그러면 고정된 비용이 뭐죠? 임대료, 전기료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통닭을 튀기게 되면 한 마리 튀기면 Q가 1에 대입해야 되겠고 100마리를 튀기게 되면 Q에다 100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 비용 함수는 고정된 100은 제외하고는 하향한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무작정 이 통닭집에서 통닭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내 공간이 통닭을 한 100마리 정도만 튀길 수 있는 그 공간인데 만약에 대량 주문을 받았다.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빵집이다. 근데 빵을 우리가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생산 가능한 분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수입을 미분하게 되면 100이 되겠고 한 개 비용은 20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 이퀄은 20Q다. 그죠? 그럼 Q가 5다.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생산량의 최대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윤 함수는 100Q 빼기 1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Q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계도 함수 요거를 미분한 거예요. 요거는 여기에서 요걸 뺀 거죠. 100Q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Q고 요거를 일계도 함수는 요걸 미분한 거다. 그죠? 그럼 100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20Q가 되겠다. 그래서 미분이 좋은 거는 내가 통닭집을 차리는데 몇 마리 정도 튀기는 것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볼 것이냐. 만약에 비용 함수가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Q라 그러면 5마리를 튀겨서 파는 게 제일 최적화된 거죠. 가장 많은 극대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통닭집을 차렸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몇 마리를 튀겨서 팔았을 때 가장 효율적인 판매액이 되겠고 몇 마리가 가장 적정한 생산량이냐 이걸 바로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는 생산량에 무관한 고정 비용이고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비용이 커지는 것이 가변 비용. 그러니까 고정 비용, 가변 비용. 그렇죠?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비용한다. 통닭이다. 통닭을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점점 가변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다. 한계 비용 또한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렇죠? 그 수입 함수. 생산량에 비례하는 1차 함수다. 그죠? 한 개의 판매 가격이 100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통닭 한 마리가 2만 원이죠.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2만 곱하기 Q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기업이 재화를 몇 개 판매하느냐에 관계없이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고정된 경우다. 완전 경쟁이다. 그렇죠? 한계 수입, 시장의 가격과 일치한다. 몇 개를 판매하든 상관없이 재화 한 개를 더 판매할 때 들어오는 추가 수입은 바로 시장 가격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죠? 내가 한 개를 팔거나 두 개를 팔거나 똑같은 가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한개 수입. 그렇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최적화, 목적 함수, 그다음에 선택 변수,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해봤어요. 보면 최대점, 극소점, 일개 조건, 점점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습 문제는 보면 아주 간단한 수학 문제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대학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데 취업을 하면 또 후회할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못 놀았다.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못했다. 또 공부를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친구들하고 술만 먹고 놀았다. 그러면 취업을 잘못하거나 또 대학원이나 공부를 할 때 자기가 부족하게 되면 아주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지 않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학점은 한 3.5 정도 맞고 토익 점수는 한 900 정도 맞고 교환 학생을 갔다 올 수 있으면 꼭 갔다 오시고, 그죠?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대표이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저도 직장을 여러 번, 한 몇 번 옮겼어요. 그죠? 과연 어떤 게 좋은 직장이고, 어떤 길이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대학생이니까 정말 무한한 꿈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세종대 학생 중에서 재작년에 아마존에 취업한 친구 한 연봉 한 2억 정도 받아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자통신공학과다.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언론사에 가는 친구들은 기자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또 뭐 언론사 대표도 한 명 있죠. 매경TV 대표도 됐고, 또 우리 학교의 이영규 교수님은 세종대 경영학과 나와서 세종대에서 박사까지 하고 또 교수가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 다양하게 아르바이트 좀 해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는 가외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내가 다음 카페 자료실에 이력서라고 치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죠? 그 친구는 지금 현재 언론사, 주요한 언론사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매일경제신문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점이, 언론사니까 학점이 950대고 막 이런 애들은 몰랐는데, 너무 학점만 좋고 영어 점수가 높은 애들이니까, 힘든 일을 시키면 그냥 적응을 못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4년 했어요. 그 친구는. 대학교 4년 동안, 편의점도 일하고, 가게에서도 일하고, 또 돈의 소중함도 배우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통과하고, 지금은 언론사에서 잘 근무하고 있어요. 기자직은 아니고, 언론사의 업무직이다.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고, 다양하게 경험을 좀 하고, 어떤 길을 할 것인지 내가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그 주어진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딴 아르바이트를 못 해보고 공부만 하고 가해만 해봤더니 나한테 적성에 맞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맞는 직종이 어떤 건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일하는 게 가장 보람이 있고 좋았는지.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세종대학을 졸업하고 정권회사, 금융회사, 일반 기업에 다니다가 한 3년 벌어서 유학을 가서 시티뱅크에 있는 은행장이 그런 케이스죠. 국내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MBA를 하고 한국의 시티뱅크 대표이사로 왔어요. 그죠? 미국 은행에서 몇 년 근무하고 영어를 잘하고 하면 해외 외국계 기업의 지점장이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직장 다니면서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석사나 또 박사도 하고 학위도 취득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정말 눈 뜬 시간은 다 공부 한번 해봐라. 그죠? CPA도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도 있고, 고시도 합격할 수 있다. 그죠? 다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눈 뜬 시간은 무조건 공부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공부하고, 눈 뜬 시간 공부하기. 그것도 좋은 경험이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